첫 출근한 신입 여직원 김지영.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도 못할 지옥이었습니다. 사장의 모욕, 동료들의 외면, 매일같이 쏟아지는 욕설과 굴욕. 점심조차 먹지 못하고 야근하며 눈물로 버텨낸 시간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신입사원이 이 회사를 뒤흔들 충격적인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단 3개월 뒤 그 사장은 지영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과연 그 무슨 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입사하게 된 김지영입니다. 28살 김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 바람에 홀로 취업 준비를 해온 그녀였죠. 드디어 합격한 중견기업 대한종합상사에서의 첫날이었어요. 아, 그래. 신입이구나. 나는 박철수 사장이야. 50대 중반의 박철수 사장이 비스듬히 앉아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뭔가 불쾌한 시선이었지만 지영은 참았어요. 첫날이니까요. 커피 좀 타다 줄래? 설탕 2스푼, 크림 하나.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박 사장은 지영을 마치 하녀 취급하듯 굴었죠. 야, 김지영. 이 서류 잘못 정리했어. 다시 해.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설명할 시간도 없어. 그냥 다시 해. 대학에서 뭘 배웠길래 이것도 못해?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박 사장의 모욕은 계속됐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꼭 참았어요. 첫날부터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 3시쯤 지영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몇 번째 꾸중을 들은 후였죠. 다른 신입사원들은 친절한 안내를 받고 있는데 유독 지영만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왜 나만 이러지? 지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첫날이니까 적응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자 박 사장이 지영을 불렀습니다. 김지영, 너는 신입이니까 일찍 가지 말고 정리 좀 하고 가. 네,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지영만 혼자 남아 사무실 정리를 했어요.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휴지들을 주웠죠. 마치 청소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간 지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찌뿌둥했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죠. 아빠. 지영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시차도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지영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첫날부터 힘들다고 말하면 실망하실 것 같았어요. 내일은 나아지겠지. 지영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박 사장의 차갑고 무시하는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래도 지영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겨우 얻은 기회였거든요.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박 사장의 지영에 대한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어 갔어요. 김지영, 이 바보야. 클라이언트한테 뭐라고 말한 거야? 박 사장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지영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죠. 저는 그냥 안내만. 안내를 그따위로 해? 우리 회사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클라이언트는 지영의 친절한 응대에 오히려 고마워했는데 박 사장은 억지로 트집만 잡았어요. 마치 지영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말이죠.
점심시간에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점심을 먹으러 나갈 때 박 사장은 항상 지영만 붙잡아 두었어요. 김지영, 너는 먹지 말고 전화받이나 해. 중요한 전화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저도 점심을. 뭐, 밥이 목에 넘어가? 이 정도 일도 못하면서. 동료들은 미안해했지만 감히 박 사장한테 대들 용기는 없었습니다. 모두 눈치만 보며 조용히 점심을 먹으러 나갔죠. 지영은 혼자 남아 굶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영이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자료였는데 박 사장은 회의 시작 직전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이런 엉성한 자료로 회의를 하라고?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문제? 전부 다 문제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회의는 1시간 후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지영의 손이 떨렸지만 박 사장은 개의치 않았어요. 결국 회의는 제대로 된 자료 없이 진행됐고 박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영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우리 신입이 아직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클라이언트들 앞에서 지영을 모욕하는 박 사장의 모습에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꾹 눌러 참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됐거든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죠. 이러다가 정말 병날 것 같아. 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해외 출장이 길어져서 벌써 2달째 못 보고 있었죠. 핸드폰에 아버지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일이 길어져서 미안해. 곧 들어갈게. 회사 일은 괜찮지? 지영은 답장을 치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았어요.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결국 지영은 거짓말을 택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아빠 언제 들어오세요? 응, 지영아. 아빠가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데 일이 좀 복잡해져서 1달 정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김 회장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딸을 향한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지영은 그 따뜻한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괜찮아? 회사 일은 어때? 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지영은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딸이 참 대견해. 아빠가 빨리 들어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지영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네, 아빠. 전화를 끊고 나서 지영은 아버지의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명함들이었습니다. 글로벌 아시아 투자펀드 아시아 태평양 총괄이사 김정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영은 그 명함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글로벌 아시아 투자펀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어요. 지영은 아버지가 해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서재 한쪽 벽에는 아버지가 여러 나라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악수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지영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아빠가 이런 중요한 사람들과 일하시는구나. 그 순간 지영의 마음에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회사에서도 지영의 괴로움은 계속됐습니다. 박 사장은 여전히 지영만을 타겟으로 삼아 구박했어요. 김지영, 이 바닥 좀 닦아. 더러워서 못 보겠어. 네, 알겠습니다. 지영이 바닥을 닦고 있을 때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지영아, 너무 힘들면 그만두는 것도 방법이야.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지영은 다시 아버지의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따라가며 읽어봤어요. 글로벌 아시아 투자펀드, 아시아 태평양 총괄이사. 뭔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직책이었지만 지영에게는 여전히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명함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멀리 있어도 늘 지영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빠, 빨리 돌아오세요. 보고 싶어요. 지영은 명함을 소중히 간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지영은 회사 화장실에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야근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집에 가고 텅 빈 사무실에는 지영만 남아 있었죠. 아, 정말 힘들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한 달 사이에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죠. 다른 애들은 다 일찍 퇴근하는데 왜 나만? 지영은 핸드폰으로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작년 생일날 아버지가 케이크를 사다 주며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아빠, 나 정말 힘들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영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매일 혼나고 매일 무시당하고 이게 맞나? 이게 정말 직장 생활인가? 화장실 거울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자신이 더욱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도 참아야지. 아빠가 열심히 일하시는데 나까지 힘들다고 하면. 지영은 가방에서 아버지의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가지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글로벌 아시아 투자펀드 아시아 태평양 총괄이사 김정훈. 아빠도 힘들게 일하시는 건데 나도 참아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러움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언젠가는 터질 것만 같은 감정들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들끓고 있었어요. 지영은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붓고 빨간 눈을 차가운 물로 식혀봤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제발 이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지영은 거울을 보며 억지로 웃어봤습니다. 내일도 견뎌야 했거든요. 박 사장의 차가운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을 또 견뎌내야 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지영은 책상에 앉아 남은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목까지 떠안게 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걸 언제 다 끝내지? 시계를 보니 벌써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막차 시간도 놓쳤죠. 지영은 한숨을 쉬며 택시를 불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늦은 시간인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어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나도 언젠가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지영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의 현실이 너무 버거웠거든요. 집에 도착한 지영은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그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빠, 빨리 돌아와 주세요. 정말 보고 싶어요. 지영은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간절히 바랐습니다. 2달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오는 날이었어요. 지영은 며칠 밤을 새워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죠. 김지영, 너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 준비했다며? 박 사장이 회의 시작 10분 전에 지영을 불렀습니다. 지영은 자신 있게 자료를 건넸어요. 네,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뭐야 이게? 완전히 엉망이잖아. 클라이언트 앞에서 이런 걸 보여달라고? 박 사장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료는 완벽했어요. 지영이 밤새워 정성껏 만든 것이었죠. 하지만 박 사장은 일부러 트집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을 수정할까요? 수정? 다시 만들어야지. 이런 쓰레기 같은 자료로 회의를 하라고? 지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이미 회의실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리적으로 자료를 다시 만들 시간은 없었죠. 사장님, 시간? 너 때문에 우리 회사 망신당하겠네. 클라이언트들이 보는 앞에서 박 사장은 지영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지영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꼭 참았어요. 이런 직원을 뒀으니 회사가 이 모양이지. 김지영, 너 오늘부터 청소나 해. 그 순간 지영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견뎌냈어요.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됐거든요.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직원분한테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닌가요? 자료도 꽤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교육이 부족해서. 박 사장은 클라이언트 앞에서만 사과했습니다. 지영한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가운 시선을 보냈죠. 회의가 끝난 후 지영은 화장실로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왜 나한테만 이러지? 동료들도 지영을 안쓰럽게 바라봤지만 직접 나서서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두려워했거든요. 그날 오후 박 사장은 지영을 따로 불렀습니다. 김지영, 너 정말 일할 생각이 있는 거야? 네,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야?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지영은 억울했지만 말대답할 수 없었어요. 박 사장의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거든요. 앞으로 더 실수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마음도 몸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이러다가 정말 병날 것 같아. 지영은 핸드폰을 들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다고 거짓말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았어요. 결국 지영은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냥 혼자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했죠. 언젠가는 이 상황이 바뀔 거야. 지영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회사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격리부장이 급하게 사장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말이죠. 왜? 뭔 일이야? 박 사장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대성그룹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왔어요. 박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그럼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50억입니다. 한 달 안에 갚지 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얘기잖아.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어요. 이런 중요한 얘기가 사무실 전체에 들릴 정도로 크게 대화가 오간 거죠. 그날 저녁 직원들이 회사 근처 술집에 모였습니다. 지영은 초대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야, 진짜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대출도 끊겼다며. 50억이면 진짜 큰 돈인데. 나 이력서 다시 써야 하나? 취업시장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한 선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표정 봤어? 완전히 죽은 표정이더라. 맞아. 이번엔 진짜 심각한 것 같아. 또 다른 동료가 걱정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나저나 김지영 그 애는 참 불쌍해. 맨날 혼나기만 하더니 이제 회사까지 망하면. 맞아. 근데 우리도 어떻게 못 해주겠더라. 사장님이 워낙. 이번에 회사 망하면 그 애는 어떻게 하려나. 집안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다던데. 직원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지영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마저 들었어요. 지영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나의 꿈도 우리 회사도. 한편 박 사장은 온갖 수를 써봤지만 별무소용이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을 찾아다녔지만 회사의 상황을 알게 된 투자자들은 모두 발을 빼버렸어요. 젠장, 이러다가 정말 망하겠어. 박 사장은 스트레스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영한테는 화풀이를 했어요. 야, 김지영. 이런 때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할 거야? 차라도 끓여와. 지영은 말없이 차를 끓이러 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현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화했어요. 정말 한 달 안에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력서 준비해야겠어. 미리 알아봐야지. 그런데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나이에 다시 구하기 힘들 거야. 지영도 마찬가지로 불안했습니다. 겨우 얻은 일자리인데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 밤 지영은 아버지의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언제 돌아오세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회사에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대한종합상사입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는 글로벌 아시아 투자펀드입니다. 귀하의 회사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전화를 받은 직원이 깜짝 놀라며 박 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사장님, 글로벌 아시아 투자펀드에서 전화 왔습니다. 박 사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정말로? 박 사장이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철수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귀 회사 상황을 검토해 본 결과 투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말요? 어떤 조건으로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 보죠. 내일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사장은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다들 들었지? 글로벌 아시아 투자펀드에서 온다는 거야.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 유명한 곳. 직원들도 웅성거렸어요. 갑자기 살았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진짜요? 그 큰 회사에서요? 와, 우리 회사가 살았네. 하지만 지영만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글로벌 아시아 투자펀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지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날 밤 지영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버지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책상 위에서 그 명함을 다시 찾아봤어요. 글로벌 아시아 투자펀드 아시아 태평양 총괄이사 김정훈. 지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김정훈이었거든요. 같은 회사 이름, 그리고 같은 이름. 설마, 정말 설마. 지영은 명함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큰 회사 사람이라고?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신 거지?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만약 정말 아빠라면.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솟구쳤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 사장의 모욕과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빠가 아니라면? 그냥 동명이인이라면? 그렇다면 이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거죠. 다시 원래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 아빠인데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아버지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회사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으신 건 아닐까? 지영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밤을 새웠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정말 아빠인지. 새벽이 되어서야 지영은 조금 잠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도 아버지가 나타났죠. 회사에 나타나서 자신을 구해주는 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오후 2시 그 운명의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어요. 정말 아빠일까? 아닐까? 지영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습니다. 박 사장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회의 준비를 했어요. 최고급 원두로 커피도 준비하고 회의실도 말끔히 정리했죠. 오늘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드디어 오후 2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최고급 양복을 입고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영을 호되게 꾸짖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굴하게 굽실거렸죠. 어서 오십시오. 정말 영광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몇 명의 수행원들도 함께였어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아시아 투자펀드 김정훈입니다. 그 순간 지영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였거든요. 평소에 보던 편안한 복장이 아닌 완전히 다른 모습의 아버지였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당당한 자세. 이게 정말 자신의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박 사장은 꿈에도 모르고 열심히 아부했습니다. 아, 김 이사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상황은 대략 파악했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딸이 그동안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미 다 조사해놨거든요. 박 사장 옆에 앉아있던 전무와 상무들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투자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요?
그럼 김지영 씨는 어떤가요? 박 사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김지영요? 그냥 평범한 신입사원이죠. 수행원 중 한 명이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뭔가 많은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김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신입사원이라고요? 그 직원을 어떻게 대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네, 무슨, 김지영은 제 딸입니다.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박 사장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졌죠. 뭐라고요? 지난 2달 동안 제 딸한테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조사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앞에서 망신 주고 점심도 못 먹게 하고 청소나 하라고 했다면서요? 김 회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그 안에는 박 사장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었죠. 지영아, 이리 와. 지영이 떨리는 다리로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빠, 정말 아빠였어요? 미안해, 우리 딸. 아빠가 늦었지? 김 회장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아빠,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다 알아. 아빠가 다 봤어.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박 사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영 양,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무와 상무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죠. 지영이 박 사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동안의 모욕과 굴욕이 떠올랐지만 지영은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사장님, 일어나세요.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직원을 존중해 주세요. 김 회장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좋습니다. 조건부로 투자하겠어요. 첫째, 지영이를 이사로 승진시킬 것. 둘째, 모든 직원 복지 개선. 셋째, 직원 갑질 절대 금지. 네, 다 지키겠습니다. 그날부터 지영의 회사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 사장은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이사님 하며 90도로 인사했죠. 한 달 후 지영과 아버지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했습니다. 아빠,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지영은 이제 후배들을 따뜻하게 챙기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우리 딸 사랑해.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뎌낸 사람에게는 결국 이렇게 통쾌한 반전이 찾아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 참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인생이었습니다.